풀어줬습니다. 저거 3, 4분면에 가기도 선생님이 4, 4분면으로 풀었지? 네. 이 세타가 3, 4분면이기 때문에 180에서 270 사이지? 네. 몇 바퀴인지 몰라. 몇 바퀴인지 몰라. 그리고 2를 나눠주면은 90 플러스 180n 135 플러스 180n이 되고 2를 나눴기 때문에 정수를 몇 번 넣어주면 된다? 2번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n이 0이면 90에서부터 135도가 되고 두 번째 n이 1이면 270도에서부터 1이면 얼마야? 315도인가? 그래서 얘 몇 사분면입니까? 얘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 4사분면이 됩니다. 중간에 답은 똑같네. 자, 93쪽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거에 메인입니다, 메인. 우리가 쓰고 있는 각도는 뭡니까? 각도 1도, 2도 어떻게 정의되는 거야? 한 바퀴를 그리고 360 등분한 거지. 네. 맞습니까? 그래서 한 칸을 1도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까? 맞지?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각도의 정의입니다. 한 바퀴를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360 등분하면은 한 칸을 1도라고 하자 한 거지. 네.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학생들은 잘 없을 거고 남학생들 중에 공군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공군으로 여군도 있어요. 여군 좋습니다. 저건 공군은 몇 등분 하나 저거를 3600 등분합니다. 네. 3600 등분해. 그래서 1도를 10등분 하겠지? 네. 그럼 그 한 각을 뭐라고 부른다? 1mm라고 부릅니다. 그런 단위가 또 있습니다. 3600 등분. 그러면은 나는 나사에 가고 싶어요. 36000 등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궤도가 틀리다. 자,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밖에 안 돼. 요렇게 가니거나 1도 차이 나는거나 요 사이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지. 근데 이게 몇만 킬로가 되고 몇 천만 킬로가 되면 이 차이가 얼마가 되겠어? 엄청나게 벌어지지. 맞습니까? 그래서 각도를 엄청 세밀하게 합니다. 근데 이 도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단점이 뭐야? 헷갈려요? 계산이 안 되지. 네. 우리 숫자 3이랑 1도랑 더할 수 있어? 아니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지. 즉 실수 단위랑 단위가 다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된다? 각도를 실수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겠어? 계산이 가능하겠지. 자, 그래서 새롭게 각을 정의를 할 겁니다. 새롭게 각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각을 정의하느냐? 어떤 부채꼴이 있다고 합시다. 네. 만약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10이야. 근데 이 호의 길이도 우리가 정확한 그 줄자로 재어봤더니 딱 길이가 10이 됐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지? 네. 저때 각도를 1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이제. 각이 이제 도가 안 붙습니다. 이제 각을 쓸 때 여러분 숫자로 쓸 겁니다. 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숫자입니다. 숫자 1이라고 할 겁니다. 각이 이제 1인 거야, 여러분들. 이거 좀 처음에는 선생님, 각이 어떻게 1인가요? 각이 1입니다, 이제. 네.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의 방정식 수화할 때 원의 방정식 배웠을 텐데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그렇지. 분명히 나한테 배웠다고. 한 점에서 일정한 그렇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까? 네. 사실 좌표 평면상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간상에서 한 점에서 거리가 이르는 점들의 집합은 굳이 9. 마치 이 공간 안에서 점의 거리는 같은 거 다 모으면 9가 나오고 평면상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걸 하면은 1이 나오지. 그 정의가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잼민이 때 썼던 요 콤파스의 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콤파스 맞잖아. 뭐부터 해줘 여러분 콤파스 쓰면? 이 거리부터 걸리지. 네. 이게 뭘 정한 거야? 반지름을 정한 거지. 네. 그 다음에 원 그려야지 하면 그 다음에 뭐 해? 송곳으로 꽂습니까? 네. 원의 중심을 정한 겁니다. 맞지? 네. 원의 중심을 정하고 얘를 돌려버리지. 네. 자, 이 돌린 거의 길이는 이제 이거는 우리 호의 길이라고 하고 이게 360도가 되면 원의 길이가 되지. 요 길이는 방금 정한 거 두 가지 뭡니까? 반지름이지. 중심은 뭐 어차피 좌표가 정해지는 거고 중심을 내가 얼마만큼 돌릴지가 정해지는 겁니까? 내가 요만큼만 돌리면은 요만큼 그려지지. 난 좀 더 돌려야지.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여기가 각이지. 내가 여기서부터 좀 많이 돌려야지 하면은 요까지 돌렸다 치면은 여기가 각이지. 네. 반지름하고 각도를 곱하면은 길이가 나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지름이 얼마인지 정했어. 그리고 몇 도만큼 돌려야지 라고 했습니까?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길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공식 첫 번째. 자, 요거 가운데를 각도 세타로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그러고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을 각도만큼 곱하면 됩니다. 네. 얼마나 간단합니까? 반지름 정하고 몇 도만큼 하면은 이 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하고 좀 연결을 해봅시다. 원주의 길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원주? 삼성. 아니, 그건 원주 유리고. 원의 둘레라고 할까? 2파이 R입니까? 네. 2파이 R입니까? 네. 자, 우리 이 공식 그대로 써봅시다. 반지름을 몇 도만큼 돌리는 겁니까? 한 바퀴는? 원은 360도만큼 돌렸더니 얼마다? 방금 얘기했잖아. 얼마다? 2파이 R입니까? 네. R만 약분해볼까? 각도와 숫자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네. 선생님, 파이 숫자지? 3.141592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숫자지? 맞습니까? 성제 한 20자리까지 외울 건데. 많이 했지, 내가. 더 예전에 40자리까지 외웠는데, 그랬는데. 쓸데없는 하지 마라 했는데. 자, 이거 2만 나눠줍시다. 그러면은 파이가 얼마? 180도다. 진짜 중요합니다. 파이가 180도더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각도 180도는 숫자로 바꾸면 대충 얼마쯤 된다? 3.14 얼마쯤 되더라.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1이라는 각도는 각도로 바꾸면 몇 도쯤 되겠습니까? 60도쯤 되겠지. 요거 양변 3으로 나누면 요거 1. 얼마가 60도잖아. 네. 맞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60도라는 각은 숫자로 바꾸면 1. 얼마 정도 된다. 180도라는 각은 숫자로 바꾸면 정확하게 파이가 된다. 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각도 잘 안 쓸 겁니다. 각도 잘 안 쓸 겁니다. 60도 몇 파입니까? 3분의 1. 그렇지. 30도 몇 파입니까? 4. 6분의 파입니까? 네. 45도 몇 파입니까? 4분의 파입니까? 이런 대표적인 값들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60분법, 고도법 해가지고 0도는 0,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쭉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요거는 외운다라기보다는
체득화가 돼야 됩니다. 체득화. 그냥 이제 앞으로 몇 도보다 저 파이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잖아. 헷갈릴 수 있지? 그러면은 얘만 기억하세요. 그렇지. 얘만 기억하면은 비례식 쓰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50도를 물어봤어. 선생님은 6분의 5파이가 바로 나옵니다.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어. 네. 자, 그러면 파이가 180도였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150도입니까? 네. 맞습니까? 비례식만 쓰면 요거 6분의 5파이 금방 나옵니다. 예항, 외항 해주면.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리고 사실 대표적인 거 3개를 외워두면 편합니다. 30도가 6분의 파이고 45도가 4분의 파이고 60도가 3분의 파이다. 얘를 딱 외워놓고 나면은 방금 150도는 180도에서 얼마가 빠진 거야? 30도가 빠졌지? 네. 그래서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135도는 몇 파이입니까? 4분의 그렇지, 4분의 3파이겠지? 네. 4분의 파이가 45도였으니까 180에서 45만 빼면 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단계니까 저거를 막 달달 외우면 어차피 까먹습니다. 얘만 기억해주세요. 얘만 기억하고 뭐가 나오든 비례식으로 찾을 수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발 얘가 숫자라는 걸 잊지 맙시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중에 알 겁니다. 미지수 취급했어요? 네? 사람들이 미지수 취급해요? 몰라, 문자로 생각하던데. 문자긴 하지. 근데 숫자지. 문자긴 한데 숫자지. 3이야. 3.14가. 그리고 울프체골 호는 반지름을 각도만큼 곱하면 되더라. 이걸 왜 먼저 했지? 1라디안 정의하다가 그렇게 됐네. 자, 저 라디안이란 말 있지? 네. 여러분 영원히 몰라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안 씁니다. 그냥 저 각도를 숫자 1이라고 하면 뭔가 단위가 없어 보이잖아. 라디안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쓸 때 저 라디안 안 씁니다. 그냥 숫자 1만 씁니다. 제 실수 1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80도가 파이다. 저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라고 해놨는데 저것보다는 그냥 저 양변에 파이 곱해서 파이가 180도다. 그걸 기억해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랑 지금 한 거랑 좀 콜라보를 하면 밑에 150도 있지? 얘를 우리 오늘 일반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했지? 뭐를 붙여줬나?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여줬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몇 바퀴가 방금 구했던 라디안으로 바꾸면 저거 몇 파입니까? 2파입니까? 네. 그래서 6분의 5파이 플러스 2파이 n으로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 네. 아직은 조금 저 파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어색한 게 당연하지. 처음 봤으니까. 근데 3개는 외우자. 6분의 파이가 몇 도? 3분의 30도지. 4분의 파이가 몇 도? 45도. 3분의 파이가 몇 도? 60도. 네, 요거 3개는 우리 사인 특수각처럼 계속 쓸 겁니다. 네. 그래서 걔네 3개는 외워둬야 되고. 2분의 파이가 몇 도입니까? 90도입니까? 네. 파이의 절반이니까. 그럼 2분의 3파이는? 270도입니까? 2분의 파이가 3개 있으니까. 아, 네. 이렇게 4분면을 이루는 각들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사실 저 다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다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표에 있는 거는 다 기억하는 게 좋아, 사실. 표에 있는 거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80도, 270도, 360도는 다 기억하는 게 좋다. 근데 120이나 135는 굳이 안 외워도 된다. 120은 60도를 2배 하면 되는 거고 135도는 45도를 3배 해도 되고 180에서 45를 빼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외워두자. 그래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몇 바퀴인지 몰라가 2파이 n이 되더라. 360n이 2파이 n이 되더라. 다음 페이지 볼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있어요. 넓이. 원래 넓이 공식 어떻게 되나? 파이를 주고. 파이 r 제곱이었지? 맞습니까? 네. 자, 원은 각도가 몇 도야? 360도지. 네. 아까 360도 몇 파이였어? 파이. 근데 여기 왜 파이밖에 없을까? 약분된 겁니다. 네. 약분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러면 말이 되지? 네. 원은 한 바퀴니까 어딘가 수식 안에 2파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각이 2파이인데. 근데 없잖아, 2파이가.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말이 되지? 자, 근데 이제 2파이는 우리가 뭘로 표현하기로 했다? 파이. 각이니까 이제 모르는 거지? 네. 세타라고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요렇게 됩니까? 네. 2분의 1은 많이 구매가 있어요. 요거 여기가 1이니까 2파이를 만들려고 2분의 1을 넣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는 얼마야? 그러니까 2를 만들어내려고 2분의 1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2파이 할지. 2파이가 다른 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닌데. 네. 이게 뭐가 됩니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입니다. 네. 따로 외울 게 없습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세타가 2파이일 때가 뭡니까? 부채꼴이 아니라 원이 되는 거지. 네. 파이 r 제곱이지. 여러분 이미 호도법으로 넓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넓이 구할 때 각도 안 썼잖아. 네. 이미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살짝만 수2를 맛보기만 해봅시다. 아주 살짝만.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수2에서 여러분들 미분법 배울 건데 x 3승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3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쟤를 미분하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미분하냐면은 3을 앞으로 내릴 겁니다. 그리고 차수를 하나 낮출 거야. 몇 차가 돼? 잘. 2를 앞으로 내리면 얼마가 됩니까? 차수를 하나 낮추면 x. 여기 미분입니다. 네. 별로 안 어렵지? 네. 별로 안 어렵지? 네.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x 4승 한번 미분해볼래? 얼마 됩니까? 4. 4. X. 안에 벌써 다 배웠네, 미분. 네. 여기 미분입니다. 예. 자, 근데 미분의 개념은 뭐냐면은 차수를 하나 떨어뜨립니까, 지금? 네. 차원이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원 하면 너무 물리 같은데, 물리 맞습니다. 차원이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자, 점은 0차지. 네. 선과 면은 1차원입니까? 2차원인가? 선이 1차원이네. 네. 면이 2차원입니까? 네. 네. 부피는 3차. 3차원이지? 네. 맞습니까? 자, 넓이는 2차원이고 길이는 1차원입니까? 네. 자, 방금 넓이 공식 뭐였습니까? 파이 제곱. 2분의 1 r 제곱 세타였습니까? 네. 요거 길이 r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볼까? R 제곱. R. 2 내리고 r 찾으면 얼마 나와? R. R 제곱. 길이가 나옵니까? 5. 넓이를 미분했더니 길이가 나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요거 2 내리고 1 낮췄더니 누가 돼? 길이가 나옵니까? 네. 넓이를 미분했더니 길이가 나옵니까? 이거 반대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적분이라고 합니다. 수트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부피 공식 한번 해봅시다. 9의 부피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는 친구 있나?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렇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까? 네. 요거 미분해볼까? r에 대해서 4 R 제곱. 이거 뭐야? 9의 건널비입니까? 5. 네.
부피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넓이요. 넓이가 나오네. 넓이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길이가 나오네. 이거 안 하고 싶구나.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물리할 때 속도, 거리, 가속도 배웁니까? 네. 맞습니까? 네. 단위만 잠깐 봅시다. 거리의 단위는 어떻게 돼? 미터고. 여러분 거속시나 외우는 친구들 조금 이해가 안 돼. 이 해가지고 속도가 뭐야? 단위가 어떻게 돼? 제일 우리 많이 쓰는 속도 단위. 미터. 미터 퍼 세컨입니까? 네. 시간분의 거리지. 퍼가 나누기지. 여기 다 있는데 뭐 거속시 막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거긴 한데 맞습니까? 자, 거리, 속도, 가속도 있지. 여러분 나중에 뭐 물리 나중에 하겠지만 너무 많이 났나? 요거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요거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10까지 넣어주려면 너무 빡세네. 이렇게 됩니다. 차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나중에 알겠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속도는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 가속도밖에 없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밖에 없지. 네. 맞습니까? 네. 너무 많이 나가나? 잠깐만 한다는 거. 내 과학쌤이잖아. 기계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거 봐요. 어떻게 전공이고. 과학쌤이 아니었어? 자, 내가 이과를 간다. 물리를 선택 안 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미적분 하잖아. 미적분 실제 문제의 활용 문제들이 전부 다 물리 2 문제입니다. 나 미적분을 잘해. 그럼 물리 2는 알아서 단점이 있지. 나 미적분이 안 돼. 물리 2도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 미적분이 좀 자신 있다. 그러면은 물리를 선택해서 과탐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그래서 사실 만약에 나는 요 길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길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요게 기억이 안 날라나? 미분하면 뭐가 된다? 길이가 나오더라. 수투까지 배우면 더 쉽습니다. 난 이게 기억이 났다. 적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적분은 미분 거꾸로 하면 돼. 네. 예를 들어서 5x 3승 적분하시오 이러면은 4분의 5x 4승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얘 내리고 차수 나눠준 거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아, 네. 그게 적분이야. 그럼 R 세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적분하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여러분 많이 하다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면 된다. 사실 요거면 된다. 콤파스만 생각하면 돼. 반지름에다가 각도를 곱했더니 길이가 나왔네. 맞아? 반지름 저하고 얼마만큼 할지 각도를 곱했더니 얘 길이가 나오는 거야. L은 R 세타. 왜 저게 되나요? 저렇게 되도록 각을 정했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게 성립하도록 각을 정한 겁니다. 네. 하나 변형 공식이 있는데 요거 R 제곱이니까 2분의 1 R 곱하기 세타로 나눠 쓸 수 있지. 네. 방금 R 세타가 얼마였어? L이지? 그래서 2분의 1 R L로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지? R 세타를 L로 쓰기. 여기 밑에 공식 봅시다.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랑 2분의 1 R L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겠지. 여러분 선배들은 2분의 1 R L을 잘 외우더라. 입에 달라붙나 봐. 2분의 1 R L을 외우고 있어요. R L을 하면서. 근데 이거는 기억을 못해. 잘. 어쨌든 넓이 공식이 된다. 뒤에 이제 부채꼴 문제가 나오는데 부채꼴 문제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나오든 얘를 그리세요. 네. 무슨 문제가 나오든 적당한 부채꼴을 하나 그리고 R, 세타, L 적으세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적어봅시다. 중심각이 얼마래? 얘가 6분의 파이래.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파이래. L이 파이라는 거지. 누구를 물어봤나? 넓이를 물어봤습니까?
네. 그럼 반지름을 먼저 찾읍시다. 얘랑 곱했더니 얘가 돼야 되지. 반지름 얼마? 6인 거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두 개 곱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네. 맞습니까? 네. 아니면은 R 곱하기 6분의 파이가 하세요. 6인 거 나오지, R이? 넓이 공식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건 L이 나와 있으니까 6분의 1 RL에 넣어볼까? 3파이가 됩니다. 오케이? 네. 이제 여러분들이 빠이빠이 해야 되는 공식은 뭡니까? 2파이 R. 파이 R 제곱 36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30도니까 360도분의 30도. 이런 짓은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게 원래 하던 방법이지. 맞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중학생입니다. 우리 고등 수학을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이지.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에 넣어주시면 넓이 나옵니다. 유형 2번. 오늘 뭐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 좀 빨리 하고 지수록으로 해볼까? 이 앞부분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진짜 수원이 쉽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좀 쉽지? 수원 별거 없네. 별거 없긴 한데 너무 쉬운 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분 듣고 나서 의욕이 확 떨어졌어요. 방금 수투? 수학에 대한 의욕이. 쉽지 않았어? 아니 반대인 이분 듣고 나서 그 별거 아니야, 그 별거 헷갈려서 아니야. 되긴 하겠다 했는데 저분 듣고 완전히 안 할래. 그쪽이. 천천히 합니다. 자, 봅시다. 95쪽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지? 말 자체가 뭔 말이야 싶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20이래. 자, 부채꼴의 둘레는 우리 요거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 다 더해줘야 되지? 그게 둘레지? 그래서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2R 플러스 L이니까 네. 요거 잘 들어주세요. 책에 있는 풀이랑 다르게 풀 겁니다. 책이랑 똑같이 풀어주고 다르게 한번 풀어줄 겁니다. 자, 넓이가 최대래. 자, 둘레는 2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넓이 공식이 아까 전에 두 개가 있었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있었고 2분의 1 R L이 있었지. 맞습니까? 네. 누구 쓰는 게 나을까? 누구? 2분의 1 R L이 낫겠지? 왜냐면 내가 가진 식이 R L에 관한 식인데 세타 밑에서 하나 더 늘리면 별로지. 그래서 넓이는 요 공식을 일단은 가지고 옵시다. 2분의 1 RL.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한 식으로 합쳐봅시다. L은 얼마입니까? 20-2R이니까 네. 밑에다가 대입해주면은 2분의 1의 R에 20-2R이 되고 2분의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10R이 됩니까? 전개해주면. 네. 맞습니까? R에 대한 2차식인데 최대값을 물어봤네? 이거 뭐 해주면 되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됩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이제 잠이 좀 깼네. 네. 자, 반지름이 얼마일 때 넓이가 얼마로 최대입니까? 반지름이 5일 때 넓이가 25로 최대입니까? 네. 맞습니까? 요 문제에서 푸는 방법이 요겁니다. 맞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부채꼴 도형입니까? 네. 도형입니까? 도형을 우리가 좀 고급진 용어로 뭐라고 부르지? 네? 영어로 말고 기하라고 하지. 기하라고 하지. 합이 나와 있지. 최대 최소를 물어보나? 기억나는 거 없어? 부등식? 절대 부등식 중에 뭐? 산술기하 평균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름은 기억나. 이름은 기억납니까? 네, 이름만 기억나죠. 오케이, 진도를 다 안다고 산술기하 평균을 좀 복습해 줄게. 산술 평균이 뭐야?
맞아? 잠깐만 당황시키지 말고. 근데 이름만 기억난다니까요. 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안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분응식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화 평균이 있습니다. 조화 평균은 반드시 기하 평균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 나중에 수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수열에서 배웁니다. 근데 아직은 너 누구 요것만 보자. 산술 평균이 뭐야? 네?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는 평균이 산술 평균입니다. 수학 점수 80점, 영어 점수 70점, 국어 점수 90점이야. 국영수 평균 얼마야? 80이지? 여러분 어떻게 계산했어 지금 머릿속으로? 3으로. 3개 더하고 3으로 나눴습니까? 네. 별량들을 전부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만큼 나누는 게 산술 평균입니까? 네. 여러분 중3 겨울 때 그렇게 공부 안 할 때 배웠던 거지? 네. 맞습니까? 중3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직전에 2학기 때 마지막에 평균, 대표값, 최빈값, 분산, 표준편차 배울 때 다들 지금 백지화 됐지? 그때 배운 평균이 뭐다? 산술 평균입니다. 별량의 개수분의 모든 별량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얘가 뭐다? 산술. 그럼 기하 평균은 뭐야? 루트 시험이란 거. 맞아. 루트 버스였었지. 근데 모르고 썼지? AB 적혀있어요. 그 AB 적혀져 있었지. 끝났어요. 제가 아는 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무반장까지. 자, 한 변 길이가 A이고 한 변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저 면이지? 네. 면이 가지는 기하학적 성질은 뭐가 있습니까? 평평하다. 넓이를 가지지? 네. 면은 넓이를 가지지? 얘 넓이 얼마입니까? A. AB입니까? 네. 맞습니까? 얘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하학적 성질이 같은 한 변 길이 X라고 합시다. 네. 그럼 요 넓이는 X제곱이지? 네. 두 개가 똑같습니다. X 얼마입니까? AB. AB가 X제곱이니까 X는 루트 AB입니까? 네. 이게 기하 평균입니다. 기하학적 성질, 길이 두 개가 가지는 평균값은 얘입니다. 넓이가 똑같을 때의 그때의 길이. 세 개가 되면 알고 써야지. 그냥 살줄기야 하면 안 되지. 얘 공간이지? 네. 얘가 가지는 기하학적 성질은 부피입니까? 네. 얘 부피 얼마야? A, B, C입니까? 네. 뭐 만들 것 같아? 얘랑 부피가 똑같은 정육면체를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럼 X입니까? 네. 그럼 X의 3승이 부피가 됩니까? 네. 그럼 X는 얼마야? 아직 지수를 안 배웠구나. 지수에서 이거 배웁니다. 이거는 세제곱근 ABC라고 합니다. 3번 곱해서 ABC가 되는 수를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루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2가 숨어 있는 겁니다. 네. 2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루트라고 하지. 루트 9 얼마야? 풀마 3입니까? 네. 2번 곱해서 9가 되는 수지. 네. 맞아? 3번 곱해서 ABC가 되는 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기하 평균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보자. 어떻게 되나? 별량의 개수 제곱근의 별량을 전부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선생님, 4개는 왜 안 적겠어? 우리는 3차원 생물이기 때문에 4차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맞지? 있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주상에. 우주상에 존재하죠. 블랙홀이 17차원입니다. 우주상에 차원이 높은 게 존재합니다. 잘 알았어요, 근데 진짜. 나는 모르겠어. 과학자들이 그렇대. 쌤도 몰라. 쌤은 3차원 나부랭이라서 4차원도 모르겠어. 근데 알았대, 그 사람들은. 나라 사람들이지.
그 17차원이죠. 그 생명이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차원이 17차원.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미분하고 적분하면 차원이 올라가거나 낮아지지. 그만큼 17번 적분해야지 성립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차원이 17차원이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4차원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지. 뭐가 추가된 거야? 시간이 추가된 거지.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걸 발견했지. 누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지.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지. 시간이 왜 상대적이야? 빠른 놈하고 느린 놈하고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네. 근데 그 빠른 게 빛 정도만큼 빨라져야 돼. 인간은 불가능하지. 네. 어찌됐든 뭐 그런 것까지. 차원 얘기 나왔으니까 철학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 네. 개미가 몇 차원 생물입니까? 3차원. 개미는 1차원 생물입니다. 예. 2차원인가? 선을 따르니까 2차원 생물이네. 걔네들은 그 앞에 그 페로몬만 따라갑니다. 네. 걔네는 직선을 사는 생물들이야. 네. 위아래 공간 감각을 못 느껴. 그래서 우리가 애기 때 나만 죽였나? 이렇게 위에서 개미를 이렇게 꾹 누르잖아. 그럼 개미는 왜 죽는지 모르고 죽습니다. 개미를 잡아 그렇게 해서 잡혀요? 좀 세게 누르면 죽더라. 개미 손가락으로 잡아요? 빠르게 하면 되겠지. 근데 위에서 누르면은 걔는 죽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개미들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다 죽는 거 본 적 있을까요? 페로몬. 왜 그렇습니까? 페로몬. 얘네들은 그 앞뒤 직선만 인식하기 때문에 페로몬만 따라가지 위아래 딴 데로 벗어날 생각을 못 합니다. 네. 인지 자체를 못 합니다. 인간은 몇 차원 생물이다? 3차원. 3차원 생물이지. 네. 만약에 4차원 생물이 있다면 우리는 인지를 못 합니다. 네. 개미가 우리를 인지 못 하듯이. 네. 실제로 차원이 다른 생물이 있다는 건 증명이 됐지. 2차원 생물이 있고 3차원 생물이 있잖아. 네. 2차원 생물을 3차원 생물을 인지 못하지. 4차원 생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지를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걔네가 우리가 보통 일컫는 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개미가요? 4차원 생물. 4차원 생물이 우주상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네. 블랙홀은 어떻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거기까지 가지 말자. 미안하다. 내가 개인 17차원을 얘기했네. 수학적으로 그렇대. 있다라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아주 기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뭔가 여봐라 하는 걸 들은 거야. 메시아라고 하겠지. 저 개인적인 종교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4차원 생물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과 잠깐이나마 교감한 거를 뭐 접신했다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신병은 정신병이라던데. 접신을 자주 하겠지 이 사람은. 신병은 우리나라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푸는 산술기압 평균식이 요거지. 네. 나 제발 산술기압 평균식을 요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야. 화살표에 두 개예요. 화살표 많은데. 왜요? 글씨가 너무 더럽다. 이구나. 좀 당황하는 일이 많네. 진짜. 요렇게 실전에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는 산술 평균도 없고 기압 평균도 없어. 네. 얘가 산술 평균이지. 얘가 기압 평균입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를 지금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그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산술기압 평균을 쓰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0보다 커야 되지. 네.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 얘가 A, B가 뭐였어? 길이였지? 네. 길이였습니까? 네. 길이 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양음수에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압 평균을 쓰는 조건이 둘 다 양수인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요거 최대 최소를 풀 때 풀고 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지? A랑 B랑 같답니까? 먼 길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진도가 여유 있어서 딴소리 좀 했는데 요거 최대가 되려면 뭐랑 같으면 됩니까?
같으면 되나? 네. L 얼마야? 미안. 10. R 얼마야? 5. 아까 전에 다 풀었을 때 R 얼마였어? 5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에 2분의 1 RL식에다가 2분의 1 R에 20-2R 해가지고 열심히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었지? 네. 그래서 R이 5일 때 최대를 가진다 했지? 네. 필요하다 안 하다? 산술기하 통일 있으면 끝납니다. 왜 가능합니까? 도형이니까 전부 다 양수지. 네. 합이니까 언제 최대가 되나?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20이니까 그냥 얼마? R 얼마? 바로 나옵니다. 요렇게 보세요 앞으로. 그 문제는 네. 시간 절약이 엄청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갑시다. R이 5입니다. L이 10입니다. 네. 세타 얼마입니까? 2요. 2입니다. 맞지? 요거 두 개 곱해서 1 된다고 했으니까 네. 이 책이 조금 아쉬운 게 걔만 적어놨어. 참고 적어볼까? 설명을 안 해주고 밑에 참고 봐봐. 대표형 2번에 풀이 밑에 참고 돼 있는 거.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는 95쪽에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 항상 최대값을 한다고 적어있지. 요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중심각이 얼마 나왔어? 2가 나왔지. 네. 요것만 적어놓으면 애들이 2일 때 외웁니다. 그러지 말고 뭐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기억합시다. 네. 우리 원래 알던 거로 연계해서 기억을 합시다. 유제 2번 풀어볼래? 유제 1번, 2번 둘 다 풀어봅시다. 부채꼴 그려라고 했습니다. 부채꼴 하나 그려보고 내가 아는 거 적어보고 모르는 거 찾으면 됩니다. 왜 잘 안 돼? 이요? 잘 돼? 네. 자, 요거는 넓이 공식을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쓰는 게 낫겠지.
한번 볼까? 네. 유제 2번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유제 1번부터 봅시다. 자, 부채꼴 하나 그려봤습니다. 주어진 거는 중심각만 줬지? 네. 그리고 넓이가 18파이랍니다. 넓이 공식 두 개가 있었지? 뭐랑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이걸 정했다. 2분의 1 RL이 있었습니까? 네. 내가 지금 아는 건 뭐가 있지? 세타를 알지? 네. 세타를 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는 게 있는 식을 써야겠지? 네. 맞습니까? 얘가 2분의 1 R 제곱인데 세타가 얼마?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왜 4분의 3이에요? 우리 4분의 3이라고 나오셨잖아. 아, 문제 8글자만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파이 나눠주고 R 제곱이 8 곱하기 3분의 8이니까 네. 48이네. R 얼마입니까? R 얼마? 4루트 3이니까 네. R이 4루트 3입니다. 호도 구하라 그랬나? 네. 호도 요거 두 개 곱하면 되지? 네. 얼마?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은 4루트 3, 호는 3루트 3파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분 좋은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봅시다. 자, 그래서 넓이 공식 어떤 걸 쓰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주어진 걸 보고. 넓이가 12인 부채꼴의 둘레.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아까 전에 저거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세타가 얼마란 걸 알았지? 그 쓰지 말까? 쓰면 훨씬 편하긴 한데 아까 전에 2R 플러스 L이 20이어서 L이 10이고 R이 5라는 거 바로 알아냈잖아. 네. 그리고 중심값이 2라는 것도 바로 알아냈잖아. 네. 맞습니까? 네. 요거 두 개 몇 배 관계에 있어? 중심값 때문에 두 배 관계에 있지? 네. 사실 바로 나옵니다. 이거 때문에. 뭐 최소값에서 써도 돼요. 자,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쓰는지 잘 봅시다. 변수가 양수이고 합의 최소를 물어보거나 곱의 최대를 물어볼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표 유형 2번에서 썼던 이유는 뭐가 최대였습니까? 넓이가 최대였지? 네. 넓이 공식이 2분의 1 RL입니까? 네. 요 두 개가 어떤 형태야? 곱하기 형태인데 최대값을 물어봤지? 네. 그래서 써도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둘레.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입니까? 네. 합입니까? 네. 합의 최소를 물어봤지? 써도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합의 최소랑 곱의 최대 이렇게 써도 되냐? 이거는 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값이야? 최소값이지. 네. 곱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값이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변수가 양수일 때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를 물어본다. 산술기하 평균이다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중심값 얼마다? 중심값 2다. 2. 그럼 L을 뭘로 쓸 수 있지? 2R로 쓸 수 있습니까? 네. 맞아? 네. 넓이 2분의 1 RL이니까 네. L을 뭘로 쓸 수 있다? 2R. R 제곱이 얼마다? 12. R 얼마? 1. L 얼마? 둘레의 길이는 요거 두 개랑 요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할루트 3이 답이 됩니다.
난 뭔가 좀 헷갈려. 부채꼴 나왔는데 최대 최소 물어봐. 그럼 얘가 2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거는 좀 단순 암기로 들어간 거고 산술기하를 이해하고 쓰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